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네, 10월 2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지금 하락장이 이제 초입기인 것 같은데 하락장이 올 수도 있을 아주 불안한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뭐 어떤 종목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좋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주식을 다 팔아야 되나? 아니면 주식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되나? 새로 사야 되나?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은 좀 뭐라고 했죠? 하락장이 이제 좀 다가온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이제는 돈이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돈이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 것이고, 그 충격에 의해서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는 좀 상승장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전과 같은 상승장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돈이 빠지면서 그 부작용으로 신용 대출을 했거나 그런 이제 파생 상품들이 좀 무너지면서 이 버블이 해체가 되면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장 오지 않도록 이제 뭐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연준이라든지 뭐 그런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 대처에 따라서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금리 인상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미국 연준도 계속 말이 바뀝니다. 지금 뭐 어쩔 때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다가 뭐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테이퍼링을 언제 한다고 했다가 지금 걔들도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유례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니까 이게 시장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 버리면서 GDP가 이제 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GDP가 사실은 이 수치에 불과합니다. 네. 이런 부동산 가격에 의한 그런 성장률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수치가 GDP 성장률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경제학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단순하게 보았을 때, 이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보았을 때, 단순하게 보았을 때는 돈이 이제 많이 풀렸다가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충격 파동이 어느 정도는 있더라. 그리고 심해지면 이제 그 은행이 하나가 망할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더라.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좀 하락으로 접어들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거 다 지우고, 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하락장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위쪽에 위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위쪽에 위치를 막 하다가 이제 올라갈 듯 하다가 약간 이렇게 중턱으로 내려온 시점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아주 이제 장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장기 이평선이 이제 밑으로 깰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반대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반대였습니다. 움직임이 정반대였고요. 이건 이제 이걸로 그리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렴하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이제 폭발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그 반대 상황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정리를 많이 못했지만 대충이라도 이제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량 실적입니다. 우량 실적. 우량 실적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는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떨어졌을 때, 주가가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분명히 하락장이 끝나긴 할 거거든요.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을 하는 장이 올 겁니다. 근데 그 반등장에서
어떤 종목은 이만큼 내렸는데 이만큼 반등을 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이만큼 내렸는데 이만큼 다시 반등을 하는 종목이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왜 실적을 중요시 하냐면,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네, 사실은, 꾸준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네, 꾸준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성장 실적. 꾸준한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 뭐 계속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있죠. 뭐 은행주, 금융주, 네, 그죠? 금융주 아니면 뭐 보험주 이런 애들 꾸준히 매년 돈을 꾸준히 벌어주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기업 중에서도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뭐 크게 사이클 가지지 않고 꾸준히 매년 똑같은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재무 분석을 해보았을 때 유보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 뭐 R&D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로의 투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는 종목들이고요. 돈은 잘 벌기 때문에 기업에 계속 돈이 쌓입니다. 네, 돈이 계속 매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의 그런 주식이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뭐로 연결이 되느냐? 배당금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년 12월 뭐 마지막 26일 정도, 네, 그 전에 이틀 전에 사긴 해야 됩니다만 그게 이제 기준일 정도가 되어서 배당 기준일이 되고요. 아니면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별로 주는 분기별 배당금이 있고요. 그건 이제 3월 며칠, 6월 며칠, 9월 며칠, 12월 며칠 이렇게 네 번이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것처럼 이제 두 번 나눠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6월 아니면 12월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 KB금융이 두 번 나눠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 또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자, 얘는 이제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애니까, 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주가가. 지금 내가 뭐 엄청 높은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 꾸준한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가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보험주, 뭐 은행주, 뭐 소재주 이런 것들은 다른 타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성장성에 대비해서 좀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꾸준히 실적이 나오지 내년에 뭐 실적이 뭐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거나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배당금이죠. 배당률이 이제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 찾아보면은 3%에서 네, 뭐 1%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종목 찾아보면 3%에서 5%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최근에 이제 저금리 시대인데, 지금 금리가 이제 1% 정도도 안 되죠. 네. 1% 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배당률이 높다면,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또 오히려 이런 배당주들을 그냥 가지고 가면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텨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꾸준한 실적 나온 애들.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 있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애들. 그런 애들은 그 기대감 구름이 거치거나 구름이 사라지는 순간 완전히 그냥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 실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죠. 근데 물론 이 중에서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은 실적이 있습니다. 걔들은. 그래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뭐 최근에 제가 분석하는 종목들 중에도 있지만 매년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그 구름이 네, 좀 빨리 거치지 않거나 좀 시간이 끌리거나 그리고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것부터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뭘 믿고 이제 가져가야 되나? 이게 진짜 맞을 것인가? 내가 버텼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보았을 때 이 관련주들이 한 번씩 막 20%씩 30%씩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더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하락장이 왔을 때는. 그래서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좀 지우고 할까요? 네. 그래서 기대감으로 뭐 요즘 메타버스도 사실 얘기가 좀 나오는데 메타버스도 사실 기대감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꾸준한 실적 나오는 기업이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티기가 좋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죠. 네, 성장 실적이 있는 기업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그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가 제일 뭐 대표적이죠. 네. 2차 전지. 배터리 말고 2차 전지라고 하십시다. 2차 전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성장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성장 실적은 이번 상승 사이클의 대부분이 이제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이렇게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 가만히 있는 주가가 가만히 있었던 애들이 좀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성장 실적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도 좀 실망감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배당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가지고 지금 뭐 하락장이 오더라도 뭐 내가 몇 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심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언젠가는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올라올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좀 맷집을 가지면서 버티겠다라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생각을 잘 하시고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요. 좀 방어적으로, 네, 내가 어떻게 하라든지 내 자산을 지키겠다라는 그 시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은근 쏠쏠하거든요. 좀 종목들 한 3%씩 들어가면 네, 뭐 1억 들어가면 300만 원씩은 나옵니다. 매년. 근데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는 한 15% 정도 네, 그 불로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세금을 떼가긴 합니다만 그걸 떼더라도 지금 이제 은행주보다는 돈을 많이 은행의 금리보다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좀 진행되긴 하지만 바로 이제 급격하게 진행되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게 네, 배당금보다 많이 받을 만큼 올라가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시즌이잖아요. 네, 연말 시즌 되면 이제 배당금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딱 이제 10월쯤부터 해가지고 그 고배당주들이 서서히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찾으셔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배당금 종목들은 이제 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받는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이 사람들 심리가 똑같잖아요. 배당금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네.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올라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이제 먹으려고 네, 12월에 이제 배당락이 12월 24일, 26일쯤에 뭐 배당 기준일이라고 한다면 한 10월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락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 날에. 그래서 배당락이란 것은 이제 내가 배당금을 확정을 했으니까 배당금 받으니까 이제 팔아도 되구나. 이 주식 팔아야지 하면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팔면서 이제 배당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비슷합니다. 이 배당금을 받기 전에 올렸던 수익과 그 배당락으로 내리는 이 하락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그렇지만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이 하락장을 버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그런 투자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MSCI 관련해서 반기 편입이 있습니다. 네. 매년 이제 MSCI가 있거든요. M을 대문자로 쓸까요? 아무튼 MSCI 반기 편입이 있는데요. 그게 매년 4분기 4번 진행됩니다. 4번. 근데 이제 2번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일단은 4번이 진행이 되는데요. 11월하고 6월에 네. 이렇게 크게 한 번, 2번 진행을 하고 8월과 3월이었나요? 네, 그렇게 2번을 작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 시즌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반기 리밸런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11월 달이 아마 이게 5월인가? 좀 헷갈리네요. 5월인가 봅니다. 네, 아무튼 5월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11월에 이제 11월 뭐 한 12일쯤에 또 이제 반기 리밸런싱이 진행이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리밸런싱이 이제 30일에 진행될 거고요. 30일쯤에. 이때는 이제 편입 종목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그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해드린 LNF라든지 그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LNF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리밸런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11월 12일 전부터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고요. 아무튼 이런 MSCI 리밸런싱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렇게 짧게 수익을 노려보는 확실한 수익을 노려보는 그런 자리도 좀 있고요. 아무튼 지금은 좀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체력적으로 안배도 좀 해야 되고요. 이 하락장이 기나게 좀 길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가져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위험한 종목을 하시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내가 잃어도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장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사실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리뷰를 하고요. 여러분들께 꾸준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까지 겪었던 그 하락장에 대해서 좀 경험했던 것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 둘씩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일단은 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